He's here today, he is gone tomorrow. Young men are plenty, but sweethearts few. If my love leaves me, what shall I do? Had I the store on yonder mountain with gold and silver, I had for counting. I could not think for the thought of thee, my eyes so full I could not see. My father left me both house and land, and servants made at my command. At my commandment they near shall be. I'd forsake them all and go with thee. I love my father, I love my mother, I love my sister, I love my brother, I love my friends, my relations too, but I leave them all and go with you. To the Queen of Hearts, he's the ace of sorrow. He is here today, he is gone tomorrow. Young men are plenty, but sweethearts few. If my love leaves me, what shall I do? 젊은이는 많은데 달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 가사가 좀 눈길을 끄네요. 참 인간 세상 참 복잡하죠.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실 모두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쓸데없이 뭐 포를 쏘고 내가 더 힘이 세다고 힘자랑하고, 그렇죠. 또 뭐 지금 보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미국이 훨씬 힘이 센데 북한이 계속 거기다 대고 나도 힘이 있어 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고, 포를 쏘고 하니까 또 이제 뭐 옛날 또 했던 것도 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쟤들은 언제쯤 정신 차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10월 말일 10월 31일 날 포를 쏘고 거의 뭐 28일 만에 또 포를 쐈다고 그래요. 방사포. 재밌나? 또 꼭 두 발만 쏴네요. 꼭 두 발만. 참. 예, 나경원 또 우리 원내대표가 북미 대화를 선거 때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선거랑 또 북미 대화랑 뭐또 상관이 있는 것인지.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서 자꾸 이기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진다. 뭐 사적생 생적사 여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사적생 생적사. 선거는 뭐 의식하지 말고 그냥 정도를 그러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좀 지지하고 그러지 않겠나. 그냥 뭐 너무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하면은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자기의 본 모습, 사는 모습, 자기가 원래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 지지자가 모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또 오늘 뭐 저는 오늘 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추거홍인가 추거홍 그 중국 대사 얘기가 조금 와 닿는데 물론 뭐 중국 대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좀 귀를 기울일 만한 또 부분도 좀 있다 생각합니다. 장이 말이죠. 장이 오늘은 제가 아침에 전약 후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약 후강은 그냥 뭐 전약 후약 오히려 정강 후약 정강 후약 아침에도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등락률 한 100% 정도였는데 마감할 때는 한 5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래서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마감됐습니다. 지수야 뭐 9포인트 밖에 안 빠졌지만 우리가 원하는 개별주의 상승세가 별로 안 나왔던 이제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요인을 다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주요 그 뉴스 몇 가지 얘기 드리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제 북한과의 얘기 좀 말씀드리고 좀 빠르게 얘기해서 북한 얘기를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특별한 내용들은 뭐 이런 거죠. 외국인들 이제 매도가 살살 좀 약해지고 있다. 1166억이니까 좀 약해지죠. 코스닥은 아직도 매도를 하네요. 좀 약해지고 있다. 기관들이 연기금 특히 지난주도 많이 받쳤는데 오늘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겠죠. 그런 의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종합지수는 일단 2100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3일간의 모습 보면은 뭐 그것도 지키는 게 또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의지는 꽤 있어요. 2100포인트 장기 라인 지키겠다는 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표 나오는 거 보면 꽤 괜찮아요. 지표가. 또 뭐 미국 시장이 특히 좋죠. 미국은 뭐 오늘도 또 올라가면서 좀 지나면 미국은 정말 천정을 뚫고 올라갈 듯한 천장 뚫고 하이킹 그런 모습이죠. 정말 천장 뚫고 하이킹으로 가면서 다우지수 28,000인데 곧 3만으로 도달할 것 같고 나스닥 역시 천장 뚫고 하이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난 1년 동안의 천장이었던 요 자리를 뚫고 하이킥해서 8,700인데 조금 지나면 이제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홍콩 인권 권고안 뭐 거기에다가 이제 사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원이 만장일치이고 하원에서는 한 명 반대하고 다 찬성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무슨 수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엔이 좀 올랐다 그러는데 별로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홍콩 그것 때문에 뭐 크게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그 우리의 소득은 있죠. 소득은 뭐냐면은 그 홍콩에서 민주진영이 그러니까 중국을 반대하는 민주진영이 85%의 의석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진핑한테 어퍼컷을 알렸다. 시진핑한테 큰 이제 한방 매겼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야 뭐 나쁠 거 없죠. 어쨌든 중국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홍콩에서 한번 크게 좀 해줬다라는 건 뭐 나쁘지 않죠. 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별로 중기가 좋지는 않은데 홍콩은 뭐 그런데 좀 좋은 편이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 흐름, 경제 흐름은 그냥 굿이야 굿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조만간에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이제 다음 주 12월 달에 다음 주에는 사인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12월 15일이 그 미국의 추가 관세가 있죠. 추가 관세.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미중 간의 스몰 딜. 이 스몰 딜이 그래도 상당히 확장된 스몰 딜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확장된 스몰 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까지 합하면은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강화. 요거를 이제 미국이 받아냈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트럼프의 승리죠. 처음에는 그냥 농산물 정도나 뭐 사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봉합할 줄 알았더니, 지적재산권 보호까지도 이제 받아냈다는 것이고, 그게 아마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좀 양보한 것 같다는 거죠. 지적재산권 보호까지도 좀 받아내는, 뭐 형사처벌도 강화시키고, 뭐 벌금도 높이고 뭐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그 트럼프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또 그게 가야 될 길입니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남의 물건 몰래 훔쳐다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그 뭐 당연하다 생각해도 우리도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일본 중국 애들이 반도체 같은 거 그런 거 카피해가고 그러면 열받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술자들을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G2라는 이제 위상이 있으니까 G2라는 위상에 맞게 이제 행동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미국이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자,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일단 결론에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좀 내리고 가겠는데, 첫 번째 결론은 어쨌든 미중 협상 완료 후에는 곧 북미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냐. 요거가 제가 이제 요즘 강조하는 부분이죠. 미중 협상 완료가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협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해야 될 것은 북미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냐. 지금 여전히 북미 쪽에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17년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뭘 했냐면은 처음에 뭘 했던 것이 1년 동안 했던 것이 누가 핵폭탄 뭐야 이거 입이 거친가 요거 내기했었죠. 누가 입이 거친가. 심지어는 내 책상에 핵폭탄 스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책상에 있는 스위치가 네 거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당장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서로 그냥 그렇게 이제 북한은 뉴욕까지도 갈 수 있다, 워싱턴까지도 불바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또 트럼프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치면서 서로 이제 아주 거친 말을 갖다가 주고받다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만들었죠. 반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6월 12일 날, 작년 6월 12일 날 1차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말에 이제 결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6월 30일 날 갑자기 트럼프가 판문점을 방문했고, 그래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어떻습니까? 분위기 조성은 아주 험한 분위기를 일단 만드는 거죠. 험한 분위기. 그런 게 어떤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험한 분위기를 만들다가 막판에 이제 또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노사 간의 문제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노측은 20% 임금 인상, 사측은 아니야, 임금을 깎아야 돼.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20% 임금 인상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다. 임금을 깎아야 된다. 요렇게 서로 이제 아주 험한 분위기, 도저히 타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5%의 것으로, 합의를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협상이죠, 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늘 얘기하는 결국 벼랑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하는 이런 이제 드라마를 연출하려고 서로 하고 있다 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고 또 남들이 보는 어떤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사인해버리면은 주변에서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 협상 사인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김정은이 휘하에 있는 그 졸개들도 거부하지 못하고 또 미국의 조야들 그러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소위 오래된 그 보수주의자들도 반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아주 험악한 도저히 타결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만든 상태에서 타결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 않겠냐 또 박수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이죠. 지난번에 18년도 초에 김정은이가 전격적으로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뭐 신년사를 하고 동계올림픽에서 딱 참여하게 한 것도 보면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면서 나왔던 것이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이제 1차 회담은 이제 차만 마셨고 2차는 결렬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5일날 그 실무회담마저도 뭐 결렬이다 뭐 한마디 얘기해놓고 결렬이다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다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그렇게 보일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협상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냐. 또 어떤 분이 소설 쓴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협상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다르게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남북주들이 뭐 상황이 좀 안 좋고 뭐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나오니까 자꾸 이제 주가는 내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자 오늘 상황들을 한번 또 볼게요. 오늘 상황들. 그래서 오늘 상황들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보는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보고 갈게요. 다 아시는 바처럼 이제 이제 요거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그 DMZ 근처에서 한번 발사를 했다 그러죠. 해안포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냥 김정은이가 이제 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그냥 포사격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건 뭐 큰 것은 아닌데 김정은은 나름대로 그 양반들은 뭐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고 존엄으로서의 어떤 나는 무엇도 할 수 있어. 한국과의 군사합의 같은 거 나는 깰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 나는 니네들 못 깨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한번 사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에서 작전하고 있다 그래요. 연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하고 있다. 대북 감시 활동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건데 28일 날은 이제 미군의 리벳 27일 날인가요? 미군의 리벳 조인트 RC-135V 정찰기인데 이게 이제 수도권 일대 그러니까 DMZ 근처를 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28일 날에는 E8C 한 대가 한반도 상공 37,000피트 한 1km 정도 1km 높은 건가? 거기를 비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E8C는 미국의 첨단 지상 감시 정찰기다. 그래서 E8C는 대개 뭐 통합 감시 및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이 정찰기는 고도 9에서 12km 상공에서 굉장히 높다 그죠? 높이 올라가면 많이 보이겠죠? 북한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항구에 있는 잠수함 등 지상의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히 감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군사 위성이 멀리서 높이서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정찰기가 좀 그래도 좀 가까이서 9에서 12km 정도면 가깝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가깝지는 않죠. 이제 멀죠. 되게 이제 우리가 3만 피트 상공에서 지금 날아갑니까? 3만 피트에서 우리가
그니까 이제 한 1km 정도에서 이제 우리 그 민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3만 피트? 저는 맨날 3만 피트라고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9km에서 12km면 무지하게 높은 데죠. 그 무지하게 높은 데에서 이제 비행기가, 그 정찰기가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 다 본다는 거지. 지대지 미사일, 이동식 발사, 이런 다 보는 그런 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요 정찰기가 가끔씩 온다 그래요. 그래서 마하 0.8 초음속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런 비행기다. 그래서, 항속거리가 한 뭐 10,000km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이제 정찰기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북한에 이제 위협을 주기 위한 거죠. 위협을. 우리가 니네들을 이 잡듯이, 예, 그게 감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찰 활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네, 오늘 그거를 제가 안 넣어놨나?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포 발사가 있었죠. 방사포. 28일 만에 방사포가 있어 발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본이 또, 강력히, 또 뭐, 또 저걸 했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그 뭐 비슷합니다. 속보, 합참, 북한 발사체 2발, 발사 간격 30몇 초. 요건 뭐, 똑같은 내용이죠. 옛날과 똑같은 내용인데, 합참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합참에서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0km를 비행했는데, 뭐 옛날에 했던 거랑 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2발을 발사했고, 똑같이 2발 발사죠. 함경남도 연포지역, 여기에서 이제 일본 그 동해상해랑에서 이렇게, 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래요. 오늘 오후 4시 59분,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는 거고, 비행거리는 약 380km, 380km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개성쯤에서 요거를 쏜다면은 뭐 일단 뭐 평택까지는 뭐 사정거리고, 그죠? 평택까지는 충분히 사정거리죠. 아마도 대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이 되네요. 380km니까. 그죠? 그래서 고도는 약 97km까지 갔다는 거고, 요거를 2발 쐈다는 거죠. 그래서 합참은 또, 뭐 어쩌고저쩌고, 긴장 완화에 노력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쐈구나. 자식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태가 그런 거죠. 자꾸 이제 압박을 넣고 있죠. 뭐 금강산 가가지고 코스프레도 하고, 백두산 가서 말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전 또 뭐 좀 밑에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요 밑에 뭐 도서 지역인가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쯤은 된 것 같아요. 이쯤 그쯤 가가지고 이제 포를 한번 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압박 군사적 무력 시위는 아니지만, 무력 시위라고 하기엔 좀 약하고, 무력 압박을 좀 하고 있다.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력 시위라 그러면 이제 정말 ICBM을 쏘거나 아니면은 뭐 핵실험하고 그랬네. 그런 건 아직 아니고, 그런 걸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거 한번 봐보자고요. 북한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잇단 무력 시위다. 고조되는 대미 압박이다. 요걸 총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죠? 그래가지고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연말까지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정한 거죠.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군사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위기 지수를 지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 공동연습을 정책적으로 이제 연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연기를 했는데, 이것도 평가절하를 하면서 군사행동과 말로 미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저강도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셈법을 바꿔라. 셈법을 바꿔라. 그 얘기에 자꾸 셈법을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는데, 옛날 방식 말고 좀 화끈하고도 창의적인 것을 들고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창의적인 거 들고 나와라.
예, 뭐 결국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에 그 조선신보에서 연말 시한을 강조했다. 또, 세 차례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가 주한미군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연말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 시한이다.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릴레이 목소리,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그동안에 김계관, 김영철, 그 다음에 조철수, 김명길, 그리고 마지막에 최선희까지 계속 연말 시한을 지켜라, 연말 시한을 지켜라, 연말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게다가 내용은 뭡니까? 적대관계 해소, 적대관계 해소, 적대관계를 없애라, 적대적 정책을 없애라, 적대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적대 정책을 내려놓으면 이제 핵협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김정은이가 연평도 구축이 되는 지점에서 해안포 사격도 직접 지시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시위 활동이죠. 시위 활동. 그런 시위를 계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연말에 하여튼 뭔가를 확실히 끝내려고 그러고 있다. 요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뭐 그 얘기예요. 연말 시한을 넘기면 한반도 위기는 물론 남북한 군사합의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암시한 것이다. 이것도 뭐 전투 비행술 경기대 요것도 참 이제 낙하산 연습하는 것도 직접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의 정책이 성군을 갖다가 포기하고 경제 집중으로 갔었는데 이제 조금씩 좀 다른 얘기도 있었다. 그렇게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본다면은 이제 북한의 핵심 외교 당국자들은 연말을 앞두고 선 적대 정치 철회 후 대화 재개 이거를 계속 얘기했던 거죠. 적대 정치를 철회해라, 대화를 재개해라. 그때 적대 정치 철회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었죠. 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대화를 하려면은 적대 정책부터 철회해야 된다.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김영철 통전부장이었죠. 통전부장. 그래서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마라. 그 다음에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도 12월 재개 가능성 보도 관련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꿈도 뭐 하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여튼 뭐 최선희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북한이 12월까지 뭔가 결단을 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12월까지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 내리지 않으려면은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뭐 얘기를 하겠어요. 최선희가 얼마 전에 러시아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러시아에 갔다 왔잖아요, 최선희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북한이 여기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다. 협상 중단이다. 중단 발표. 예를 들어서 중단 발표를 하고 우리는 핵실험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ICBM도 다시 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실험을 또 하고 ICBM 쏜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누가 겁낼 사람이 없어요. ICBM을 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이며, 핵실험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며, 핵실험을 자꾸 하면은 중국이 싫어하죠. 왜냐면 중국 직경 지역에서 자꾸 핵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백두산 폭발하면 어떻게 해.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핵실험을 자꾸 해가지고 백두산이 흔들리면, 백두산이 그렇지 않아도 휴화산인데 폭발할 수도 있다. 폭발하게 되면은 일단은 압록강 일대가 대홍수가 날 것이고, 또 백두산 밑으로 쭉 해서 뭐 북한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또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연기 이런 것들이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북한은
거기서 또 핵실험 또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 좁은 나라에서 무슨 핵실험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계속.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북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뭐 핵실험을 하고 ICBM 쏘기에도 만만치 않고, ICBM이 또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미국도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결국 뭐 하다가 이제 망했냐면, 소련이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 뭐 하다 망했습니까? 소련이라서 해야 되나? 소련이라서 해야 되나? 소련. 이게 이제 미국과 군비 경쟁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군비 경쟁. 그래서 등사오핑의 유언이 뭐예요? 유훈이라 그러죠. 유훈이 절대로 미국과 군비 경쟁하지 마라. 미국과 군비 경쟁하면 우리가 망한다. 미국은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나라야. 너무 물자가 풍부해가지고 그 누구도 돈 싸움 하면은 무조건 지게 돼 있다. 돈질을 하지 마라, 미국하고.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돈으로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겠어. 결국 다 북한이 저절로 망하는 그런 방법이죠, 말이죠. 또 어찌 보면은 미국이 유도하는지도 몰라. 그래, 우리 군비 경쟁하자. 그러다가 옛날에 이제 미국의 전략이 그거였다 그래. 미국의 전략이 소련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 그게 군비 경쟁이다. 그게 군비 경쟁 정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간파해가지고 이제 등사오핑은 군비 경쟁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단 말이죠.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적이니까 북한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중국도 안 도와주잖아.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이제 요거는 제가 오늘 꼭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중국 대사는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중국의 그 입장을 대변하고, 어찌 보면은 북한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을 쭉 보면은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북한하고 친하다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자고요. 오늘 이제 아마 한나라당인지 하여튼 국회에서 초당조로 한 건지 모르겠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중관계 오늘과 내일이라는 세미나가 있었나봐요. 한중관계 오늘과 내일. 그게 이제 추구홍 중국 대사가 참석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관련 얘기만 이제 발췌한 거예요. 북한 관련 얘기. 북한이 취한 조치와 관련 국가의 대화 상황,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입장 표현과 행동으로 볼 때 북한은 비핵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관련국들의 관심사를 평등하게 해결해야 상호 신뢰를 쌓을 수가 있다. 그래야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되, 비핵화 목표를 두되, 한반도 문제를 위해서 비핵화 목표를 계속 가야 돼. 비핵화.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이 이미 이행한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격려,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김정은이가 힘을 낼 것이다. 격려와 지지를 안 해준다면 김정은이는 반대파한테 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가 한 노력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은 단계적 동시적이죠.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신뢰를 쌓아야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하고 핵미사일 시험 자체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유엔에서는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18년도의 모양 보면은 김정은이가 우리가 스스로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우리 스스로 동창리의 ICBM 발사대를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코스프레를 좀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좀 했어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작년도 이후부터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평가를. 그게 이제, 이 추대사의 얘기입니다, 추대사. 북한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반발을 했다. 김무성 의원의 얘기는, 추대사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하는 등 핵 부유국이 되기 위해 나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얘기죠. 그럼 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또 핵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추대사는,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다르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외부 환경을 개선하며 대북 제재 해제를 추진해서 경제 발전에 이뤄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죠? 그래야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비핵화를 통해야만, 비핵화를 해야 이제 미국이 밀어줄 것이고, 그래야만이 번영된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대북 경제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 역시 비핵화 노력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않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했으면 보상을 해달라 이거예요. 노력해서 보상을 해달라. 작은 거라도 보상해달라. 북한의 자, 중국 정부는, 요거는 꽤 중국 정부가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다. 중국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뭐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 없지. 그래서 요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1%라도 희망이 있다면 100%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 1%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절대로.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놔둬버려? 그래서 1%라도 희망이 있다면 100%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1%의 노력. 그러니까 우리 중국 대사의 얘기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100%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핵을 포기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격려할 필요가 있다. 뭔가 좀 당근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 포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북한을 갖다가 핵폭탄으로 우리가 부셔버리나?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전방법을 다 쓰자. 가전방법. 그래서 우리가 경제제재 조치를 하잖아요. 경제제재 조치를 하고 조치를 하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되 가끔씩 당근도 좀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협상을 이어가보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무슨 방법이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1%의 가능성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전 노력을 다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북한하고 싸워서 뭐 얻는 게 뭐 있겠어요. 1%의 가능성만 해서도 해야 된다는 것이 추공 중국 대사의 얘기인데 우리가 좀 새겨들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이제 그죠? 오늘 또 이제 또 이제 방사포를 쐈죠. 방사포 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방사포 쏘니까 별로 이제 감흥도 없어. 그죠? 재미도 없고. 그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방사포면 쏘는 거. 여기에 미사일 쏘더라도 감흥이 없을 거야.
ICBM을 쏘더라도 그냥 그래 ICBM 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날라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북한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날라가다 일본 열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감당할 수 있나 북한이 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날라가다가 ICBM이 그 일본 열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위대가 출동하겠지. 평양 폭격 들어갈 거라 아마.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불장난 하지 말고 이제는 북한도 김정은이도 이제 좀 철들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자기들이 성군 정책을 버리고 경제 정책으로 올인했다면 그렇게 경제 정책에 올인하는 모습 올인하기 위해서 위해서 이제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북한 스스로가 12월 시한이라 그러니까 12월까지는 하여튼 매듭을 좀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실무 협상이 됐든 어쨌든 간에 북한이 본인들이 스스로 12월 날짜를 박아놓고 그리고 미국이 빠르게 안 움직이니까 꽤 좀 초조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조한 것만큼 빨리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 대북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빠지니까 모든 게 이제 주가가 문제예요.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걱정 안 하지. 근데 주가가 자꾸 빠지니까 오늘도 보니까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좀 걱정되는 거야.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주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쵸? 할 수 없지 뭐 그죠? 기다려보자. 네. 뭐 김정은이가 영구 집권하거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뭐 한국에서 영구 집권한다면 몰라도 뭐 그쪽 북한에서 영구 집권 뭐 원래 그쪽 그 공산주의권은 한번 자리 잡으면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네, 그렇죠. 근데 뭐 앞으로 옛날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옛날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월이 지나면 또 북한도 바뀔 거고 저는 중국도 바뀔 거라 봐요. 중국도 현재 보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홍콩 사태로 인해 가지고 쇼크 먹었죠, 쇼크. 근데 요거 홍콩 사태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홍콩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봅니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홍콩 주변에 뭐 심천, 그죠? 심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죠? 뭐 상해까지 해가지고 쭉 퍼져나가면서 이제 중국의 민주화 바람이 불 거라 생각이 돼요. 노동운동도 좀 불 것 같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는 뭐 덜하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했던 그 살인적 노동에 비해서는 뭐 중국은 그래도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이 만든 나라니까 조금 우리 보다는 좀 덜하지만 하여튼 뭐 노동운동이 뭐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화 바람도 생기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자유화 바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슬슬 불면서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민주화 되겠죠. 민주화. 중국의 공산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도 좀 생기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화 되겠죠.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이 민주화되면서 이제 북한도 어느 정도 민주화 바람이 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흐름들은 그렇게 나왔지만 여전히 좀 저는 이제 대북 문제만큼은 어쨌든 결론이 내지 않겠냐,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을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현재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좀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워낙 압도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고
지금은 반도체 바닥, 가격 바닥에서도 주가 이 정도니까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 주가 올라가겠죠? 그런 개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LG노텍도 모양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접수할 것이다. 한국을. 네이버가 이렇게 봅니다. 네이버가 아시아를 접수할 것.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하고 아시아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포스코 같은 거는 정말 저점이에요. 포스코 같은 경우 정말 저점이라서 요거는 받아서 포스코는 매수해서 배당만 받아도 장땡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장땡이다. 그런 개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 상당히 좀 지금 이제 그 수주가 폭발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업종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같고, 삼성엔지니어링 이번에 뭐 큰 건 하나 했죠. 그런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은행주는 좀 애매모호해요. 은행주는 저는 뭐 일단 뭐 은행주도 바닥은 바닥인데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은행주 바닥은 바닥인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뱅크 요거의 성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라든가 네이버뱅크가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뱅크, 카카오뱅크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옛날에 그 플랜트였잖아, 플랜트.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봤다시피 정말 이제 플랜트 문제는 다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삼성 엔지가 지금 19,000원, 2만원 근처까지 왔는데 요 2만원을 돌파하면 정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지금 2만원이면 한 6만원 정도 되죠. 옛날에 6만원 정도니까 요 정도 가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건설 삼성엔지나 현대건설, 삼성물산도 이제는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건너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거 뭐 있나요? 지금 뭐 보면은 종목마다 다 바닥이죠. 몇몇 종목 빼놓고 진짜 바닥이. 호텔신라도 뭐 옛날에 면세점 좋아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고, 뭐 아모레프식도 그렇고 다 바닥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한 번씩 바닥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시면 안 되겠죠. 빅텍, 저는 한 번도 빅텍 같은 거를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전쟁을 좋아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핵을 우리도 가지자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선동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그죠? 선동. 핵을 가져서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게 김정은이가 핵 가진 거랑 똑같은 기분이죠, 그죠? 김정은이가 핵을 딱 가지면 괜히 어깨는 올라가. 근데 다 거지야, 거지. 거지가 뭐 좋은 금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칼 하나, 진짜 비싼 칼 하나 들고 있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방은 역시 하여튼 뭐 굉장히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방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는 회복 중이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경제가 회복되니까 증시도, 주식시장도 이제는 이제 대세 상승을 논하기도 좀 이르지만 대세 상승의 출발점일 수 있다. 출발점. 세 번째는 전략은 뭔가 하는 건데, 전략은 역시
경기 회복의 주도주에 관심을 가져라. 네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북주는 존버 전략이다. 적어도 12월 달에는 뭐가 나오지 않겠냐. 12월에는 12월을 기대해보자. 김정은이가 그렇게 12월을 얘기하니까 12월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테마주들도, 그러니까 바이오라든가 이런 테마주들도 지금 현재 거의 뭐 바닥권의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슬슬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네. 제가 김정은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처리하는 방법은 아주 그 초소형 드론을 만드는 거예요. 드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드론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를 아주 굉장히 강도가 좋은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 보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요렇게 생긴 사람을 가서 죽여라 해 가지고 쫙 띄워 보내는 거 한 10만 개 정도 쫙 보내면은 벌만한 거, 아니면 모기만한 거, 예? 모기만한 그 드론을 만들어서 쫙 띄워 보내 가지고 요렇게 생긴 사람 공격해라 그러면 아마 김정은이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들 많이 있고, 여러분들 토론도 제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또, 짧은 제 지식 몇몇 좀 전해드렸고, 어쨌든 이제 그 시장 자체가 크게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고, 결론은 이겁니다. 미중 협상 후에는 북미 협상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편안하게 오늘 밤 보내시고 내일 또 편안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박수 치면서 미중 후에는 북미다. 예,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뭐 여기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많이 있으신데, 어쨌든 미중 협상 끝나고 나면 아마 트럼프가 북미 협상에 올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또 여러분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